너 있는 세상. 사실 따지고 보면 아내가 밤을 거절했던 일들도 나의 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불도저 같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던 성격이 아내의 성감도 잃게 했다는 사실을. 언제나 그랬다. 아내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 준비되면 그만이었다. 가령 새벽에 섹스만 해도 그랬다. 온몸 세포가 쉬고 있는 그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지 않은 그 몸에 거침없이 들이밀고는 했으니 아내는 너무나 괴롭고 짜증이 났으리라. 늘 거부하던 아내를 생각하며 깨닫게 된 것은 칠생이 아침마다 부드러운 키스로 아내를 깨워주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앉는 것을 보고 나서였다. 칠생이 지금도 믿고 원망스럽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일 아내라도 행복하기를 바랬다. 그런데 칠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아내는 무서운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해야 했다. 비록 개의 두뇌를 가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닭대가리보다야 낫지를 않은가. 아니, 그래도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미 내 몸이 아닌 내 몸은 타서 죄가 되든 말든 죄 없는 아내는 구해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든 아내를 구해야 한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작은 개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무언가 방도가 있지 않을까. 저 가엾은 여인, 아내를 위해서 말이다. 보숙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코를 땅바닥에 쳐박고 묵묵히 걷고 아내를 쳐다보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으로 앞만 응시하며 걸었다. 그날 이후,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다녀가고 칠생이 외박을 한 이후부터 아내는 눈물을 쏟는 일이 많아졌다. 그뿐인가 칠생이 변질되었다. 제 몸이 아프니 만사 귀찮은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그러나 아내를 향한 언행 따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달라진 칠생의 태도는 아내를 너무나 슬프게 했다. 아내는 그런 칠생을 보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죄버릇 개 못 준다고 하더니 그렇겠지 뭐. 지가 별 수 있겠어? 여보, 그게 아니야. 난 여기 있다고. 그건 칠생이야. 그렇게 중얼대다가 깨달았다. 넌 뭐 달랐니? 지금껏 살아있다고 해도 달라졌겠니? 어찌 보면 칠생이 덕에 아내의 소중함도 알고 자신의 부덕함도 깨닫지 않았는가. 그런데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는 지금 개새끼란 말이다. 그저 지켜보는 일밖에 아내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 말이다. 그건 그렇고 나쁜 놈 칠생이를 혼내줘야겠는데 어떻게 혼을 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다음날 칠생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슬그머니 칠생이 구두에 볼일을 봤다.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신발에 오물을 묻혀놓는 일 뿐이라는 걸 탄식하면서 예전의 아침과는 달리 칠생의 출근길은 냉랭했다. 아내는 나가든 말든 무심해진 지 오래다. 칠생이 역시도 말없이 현관문을 콩 닫고는 사라졌다. 칠생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데 웃음이 났다. 사무실에서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고소하고 여간 즐겁지 않은가. 칠생이 사무실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앉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깔끔한 척을 하는 미스킴이 먼저 말을 내뱉었다.
아휴,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네. 건너편에 앉았던 이 대리가 인상을 찌푸렸다. 저 죄송한데요. 사실은 본부장님 들어오실 때부터 난 것 같아요. 지나가시는데 훅 하고 났어요. 마치 개똥 냄새 같아요. 문 앞에 있던 미스 윤이 어렵게 말을 꺼냈다. 무슨 소리야? 아침에 샤워하고 속옷까지 모두 갈아입고 왔는데.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미스 윤이 머리를 극적이며 의아한 듯 미안해했다. 사장님 호출입니다, 본부장님. 칠생은 화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개똥 냄새는 계속 코끝을 따라다녔다. 참 이상하네. 개똥 냄새가 너무 심해서 냄새가 코에 뱉나?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나오는데 사장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했다. 본부장, 거 웬만하면 양말 좀 자주 갈아 신어요. 예, 사장님. 칠생은 머리를 극적이며 사장실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또다시 인상을 찡그리며 수군거릴 테지. 거 봐라 요놈아, 쌤통이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칠생이 퇴근했다. 칠생의 눈치를 보며 들이닥칠 화를 예감하며 슬금슬금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 칠생은 구두를 벗고 성큼성큼 안방으로 향했다. 그때 아내는 그의 발자국을 보고 기겁하며 소리쳤다. 여보, 그게 뭐예요? 뭐가? 당신 발자국이 거실 바닥에 찍히고 있어요. 아, 이건 또 무슨 냄새래요? 이런. 그제서야 눈치를 챈 칠생은 번갈아 노려봤다. 도대체 누구야? 어미는 어미였다. 본인이 하지 않았지만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다. 멀뚱하게 쳐다보는 보스과는 달리 아내의 뒤에 슬금슬금 숨어들자 칠생은 범인을 찾아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당장 요절이라도 낼 듯이 아내를 밀치고 다가왔다. 아, 그만해 여보. 걔가 뭘 알아요. 가만히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 아내 곁을 벗어나서 작은 방 침대 아래로 뛰어들었다. 깊숙이 들어가니 조금은 안심이 됐다. 화를 어쩌지 못하고 씩씩대던 칠생이는 쌩하니 밖으로 나갔다. 그 길로 돌아오지 않는 칠생을 아내는 날마다 기다렸다. 아내를 위한다는 게 도리어 더욱 멀어지게 했다는 죄책감에 아내에게 더욱 미안해졌다. 날마다 눈치를 살피며 아내를 웃게 해주려 재롱을 피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나갔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 앞에 턱을 괴고 기다렸지만 아내는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때 불현듯 지수가 한 말이 떠올랐다. 그래, 어쩌면 지수라면, 그녀라면 알고 있을지 몰라. 지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온 집안을 헤매고 다녔다. 그때 뽀숙이 주방의 작은 창문 앞에서 불렀다. 먼저 그곳으로 뛰어올랐다. 개수대로 뛰어올라 열린 창틈을 내다보았다. 바로 창을 지나는 도시가스 배관이 보였다. 그것을 타고 내려가면 가능할 것 같다. 조심조심 시도했다.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된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도저히 더는 어렵다고 느껴질 때 뛰어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리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심신이 따라주지 못하기에 눈을 감고 죽을 각오로 뛰어내렸다. 생각보다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다행히 무사하게 땅에 내려섰다. 너